안녕하세요. 한 달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가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장수마을 장수대학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수준 높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좀 어렵죠? 어려워서 조금 내가 천천히 하면서 오늘 못하면 다음에 또 하고 뭐 하면 되니까 자세히 해나가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목표예요. 목표. 학생 목표를 해서 적어봤어요. 오늘 이제 수업을 하시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과 또 사람이 위조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음식이 뭔지, 그 다음에 조용히 목숨을 단축시키는 음식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오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탕에 넣으면 우리가 천연, 합성 이렇게 나누시죠. 천연이 뭔지 아시죠? 천연과 합성은 틀린 거야. 그래서 천연과 합성 비타민 차이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D와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할지 말아야 될지.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네, 근데 진짜 많이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도 이해를 할 거고요. MSG가 나쁘기만 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MSG. 요거는 미원. 생각나시죠? 미원의 주 재료가 MSG예요. 미원. 미원의 맛을 내는 주성분이죠. 그 MSG가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꼭 나쁜 것이냐? 이런 분이고. 그래, 알칼리수 드셔보셨어요? 네. 알칼리수가 좋아서 드시는 거죠? 좋다고 하니까 드시는 거죠? 먹어보니까 좋았어요? 잘 모르죠? 그런 것도 실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오메가3 식물성이 좋을까요? 동물성이 좋을까요? 식물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죠? 왜? 우리는 다 식물성이 다 좋은 줄 알아. 채소가 더 좋은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식물성이 좋은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학습 동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요만큼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 시간. 봐요? 저녁까지 해도 될까요? 네. 자, 이게 넘어가냐? 넘어가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진다? 내가 먹는 걸로 만들어진다. 그죠? 내가 먹는 게 내 몸이 되잖아요. 남이 먹는 게 내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도심 속에 이런 빈민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잘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네. 여기 교도소인데 교도소에는 진짜 콩밥밖에 안 줘요. 그래서 막 욕할 때 그러잖아요. 너 콩밥 먹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요는 사람이 여기 콩밥도 안 줘요. 쌀밥에다 조금 이렇게 못 먹어요. 필리핀 교도소였고 여기는 이제 마닐라 교도소였고 여기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만난 경찰들도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지금은 뭐 잡고 오셨지만. 그리고 이분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채식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아파. 그래서 저한테도 치료받기도 해요.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KBS가 공영방송국인데 필리핀은 GMA라는 방송국의 국장님이세요. 근데 이분도 아파요. 이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비용이 한 2천만 원 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하고 했어요. 미스 월드 필리핀, 미스 월드 필리핀 글로벌
미스 필리핀을 넘어서 미스 월드 두 미녀인데 이 중에서 이 친구는 제 제자예요. 석사과정을 마친 제자인데 나이는 지금 한 70 정도 됐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그래도 지금 현역으로 활동을 해요. 대단해요. 이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 참전용사예요. 지금은 잡고 오셨는지 한인연합에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더라고요. 한국 참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4분이 남아 계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이 화보를 가져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배기에다가 참전 수기를 달아주는 사진이고 여기다 한국에 참전했다는 그런 이분도 아파. 누구나 다 아파. 그래서 제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아프다. 왜? 잘못 먹어서. 제대로 먹지 않아서. 네. 물론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게 건강하게 잘 먹으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잘못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대로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것을 채우기 때문에 안 건강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장사 속으로 위조한 음식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네. 막말로 하면 이제 짝퉁 음식들, 그죠?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더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당장은 기분이 좋아, 맛있고 또 배부른 거 먹고 그렇지만 몸은 아파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시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주셨다는데 포도주에 대한 얘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립니다. 왜 포도주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먹어도 되는 걸까 말아도 되는 걸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분을 위해서. 그죠?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은 뭐 내가 지금 요리를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오해한 소지의 구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려는데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사실은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지. 이걸 아무거나 다 먹어라. 이거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 뱀고기, 쥐고기 이런 걸 다 먹어도 되나? 아니 저기 저 중국에 갔더니 박쥐고기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네. 아니 그러면 기도하고 먹으면 되잖아. 기도하고 먹으면. 그렇죠? 기도하고 먹으면 뭐 박쥐고기 뭐고 다 내 몸에 이렇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많은 그 식물과 동물 이것을 음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사람이 먹고 좋아질 음식과 먹으면 나빠질 음식을 하나님 분명히 구별해 보셨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뭘 한다? 장수를 얻는다는 거야. 지혜를. 그죠? 네. 지혜를 얻어야 장수를 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장수할 리가 없죠. 네. 지혜 명철을 어떻게 얻느냐?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남의 거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고 내가 그 지혜를 갖고 있고 그래야 내가 장수한다는 거죠. 남이 알고 있는 건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 그렇죠? 네.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중에서 부정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부정하다. 많이 들어봤죠? 부정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탐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더럽다. 네? 그 다음에 순수하지 않다. 뭐 의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게 부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 이게 정결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 부정하다는 것이 음식에도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 있잖아요. 제사장이 배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목사님 배탈 나면 예배 인도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특별히 탈날 음식들은 먹지 말라 이게 다 구분을 또 해놓으셨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무거나 먹고 배탈 나면 큰일 나잖아요. 병 나면 큰일 나잖아요. 제사장은 대리 할 사람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부목사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뭐 이게 뭐 약간 대리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돼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로 아카타토스라는 말이 불결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곳곳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결한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는 게 사실은 정결한 음식. 가공을 가급적 적게 하는 음식.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으니까 당위성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그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아무나 막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말 잘 듣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이 계명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사실 율법이 뭐 율법 하면 또 뭐 율법을 뭐 폐하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모든 법규의 규칙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여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저기 가서 딴청 부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방탕이죠. 그죠? 네. 방탕자가 되는 거죠.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다. 그죠?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 안 하고 딴 데가 있으면요, 나도 너 사랑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하나의 원칙이 이 음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중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 한 가지도 해당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두통이 잦다든가 50일 때 흥분, 식욕부진, 뭐 메스꺼, 소화불량, 식욕감퇴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하나도 없어. 난 해당이 안 돼.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이거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낮에 졸음도 없으세요? 대단하시네요.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뭐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땡땡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두통, 무심부터 뭐 흥분, 심할 경우에 정신 이상, 그렇죠? 간지발작 들어와요. 뇌 활동 이상이 있어요. 치매가 빨리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근육 문제가 와요.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심하면요 죽기도 해요. 이게 뭘까요? 땡땡.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한 거. 근데 이거 사람들이 먹지가 않네.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을 하려면 사망까지는 안 가잖아요. 짜게 먹어서. 짜게 먹은 건 다 어디로 갈까요? 몸에 축적되니까 평생 축적될까요? 아니에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수용성 영양소라는 뜻이요.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소금은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이죠. 그 말은 뭐예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몇 시간마다 먹어야 된다? 3일마다 먹어야 된다? 열흘마다 먹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된다? 끼니마다 먹어야 된다? 끼니마다 왜? 수용성이잖아요.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못 쓰고 저장되지 않게 나가버려. 소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금도요, 매 끼니마다 먹어줘야 돼요. 근데 매 끼니마다 먹는데 미련스럽게 한 주먹씩 먹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고농축된 걸 먹는다든가 이게 문제잖아요. 가공식품에 그냥 고농축된 걸 먹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소금은 생명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먹지 말래. 왜? 그래서 다 저염식 하려고 그러죠. 저염식. 그냥 싱거운 거, 맛도 없는 거 그냥 기름 쓰고 그냥 또 먹긴 해야 되니까. 아이고 또 약 먹어야 돼. 밥 안 먹었어 또 그러잖아. 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밥맛을 먹는데 약 먹기 위해서 그냥 막 그 싱거운 걸 해갖고 요게 먹잖아요. 짜게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 고혈압이다. 그죠? 고혈압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또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갈증. 입안이 바짝바짝 말리지. 그때 뭘 먹었어야지. 그거 안 먹으니까 고혈압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만 먹어줬으면 서너 시간이면 소변도 나가잖아, 소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밥 먹을 때 소금을 먹어줘야 되고. 그렇죠? 비타민C랑 똑같은 개념인데. 네. 그렇죠. 근데 싱겁게 먹으면 아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저하약이 온다든가, 조용히 어지럽다든가, 조용히 밥맛이 없다든가. 그러다가 조용히 숨을 멎이고 그냥 사망에 이른다. 저염식은 사망할 수가 있어요. 고염식은 고혈압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싱겁게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정도의 짭짤한 걸 즐기세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 돼요. 희석이 돼요. 근데 물을 갖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아유, 갈증이 나는데 물 마시겠어? 그냥 이만한 한꺼번에 다 마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 위장으로 가지. 바로 소변으로 못 가죠. 그죠? 위장으로 가잖아요. 위장에서는 어디로 가요? 네? 네?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물은 흡수가 돼야 돼. 그냥 대장으로 가면 설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 많이 먹었다고 설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걸려요. 왜 그럴까요? 물을 많이 먹어서 변비가 더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빨리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걸 다 끌어대다 보니까 변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물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걸리면 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변비가 났을 때 물을 마시는 거냐? 야금 이렇게 잘 먹어줘야 변이 단단해지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물을 먹으면 그 물을 갑자기 흡수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지죠.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장수다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마셨어요. 이 물은 어디로 갈까요? 위에서 어디로 흡수될까요? 몸으로 흡수되죠? 몸으로 흡수되는데 어디로 흐를까요? 혈관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혈관에 뭐가 들어있어요? 혈액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혈액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응? 이거 한 컵 정도 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컵 늘어났어요? 그러면 혈관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 몸의 혈관은 정해져 있는데 한 컵 정도가 더 늘어났어. 그렇죠? 우리 물풍선에다 한 컵 정도 더 불어보세요. 풍선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우리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잖아. 그래서 물을 쓸데없이 많이 먹어도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시는 분은 여기밖에 없어 지금. 그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시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반대작용도 있어요. 물을 그냥 많이 마시면 혈액은 몇 %의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0.9%.
0.9%의 소금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마시니까 여기에는 소금 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60ml를 갖고 있는데 이거 한 0.5리터를 먹었네. 그죠? 500ml 한 병 먹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0.9%가 0.85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빨리 내추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변이 빨리 마려운 거예요. 물을 빨리 내추럴해서 염분 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염식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소변이 좀 덜 마요. 왜지 아세요? 속을 보호하려고 소변을 못 보게 해요. 소금을 보호하려고. 계속 신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소금을 잘 끌어당겨요. 그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갖고 소금을 배출 못하게 몸에다 가두도록 써야 되니까 죽을까봐. 그래서 물을 안 먹고 산에 막 가는데 오히려 소변이 안 마려워지는 딱 어느 순간이 있어요. 젊었을 때 등산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등산 가다 보면 소변이 마랐던 게 한참 가다 땀 흘려놨더니 소변이 안 마렵네. 그런 경우. 그게 뭐냐면 땀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 큰일 나니까 소변을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항이뇨. 이뇨시키는 것을 저항시킨다. 그런 거죠. 그럼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재활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으로도 막 소금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데 소금 먹지 말라는 또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 치료하면은 첫 번째 뭐가 생각나죠? 인슐린. 모든 당뇨병 치료하면 다 인슐린밖에 안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당뇨병 치료할 때 인슐린 말고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는 인슐린이 넘어야 2단계 당의 신생합성이라는 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도 그래요. 당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쌀밥은 탄수화물 적이야. 그래서 쌀밥 먹으면 큰일 나. 당뇨병 큰일 나. 쌀밥 먹으면 안 돼. 보리밥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드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당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당을 합성시킨다는 거예요. 몸에서. 여기만 공부하면 오늘 이제 기초. 여기까지 공부에 약간 고급인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탄수화물이 이렇게 해서 포도당을 바뀌어요. 왜 포도당을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이게 지금 걸어다니는 에너지, 말하는 에너지, 사는 에너지 모든 게 포도당과 관계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뇌가 필요하다고요. 뇌가 3분의 1 이상은 뇌가 써야 되는 포도당. 그렇죠? 근데 포도당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단백질, 지방이 이걸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당의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이에요. 이걸 안 먹어줘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먹어라 했잖아. 그래서 쌀밥 기준량 지난번에 교재에 보세요. 몇 그램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그램 수를 항상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과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로 ATP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포도당이 에너지로 ATP로 바뀌어야 이게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심장도 돌아갈 때도 ATP가 또 모든 게 다 ATP가 필요한데 자 탄수화물 제거했더니 어떻게 돼요? 단백질과 지방이 이걸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ATP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못 만들어지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 아까 뇌에 인슐린 조절만 진짜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 주사 맞지 말고 인슐린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슐린 아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맞는 분도 있어요. 자, 포도당이 부족하면 간에서 일단 간에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글리코겐을 분리해서 포도당을 다시 생산하는데 글리코겐도 부족해. 그러면 간에 있는 지방이나 여기 지방만 나오지만 지방이나 그다음에 포도당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아미노산 중에서 포도당을 바꿀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것이 빨리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뇌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보면 요런 과정이 필요해. 예. 탄수화물은 반 포도당이 나는데 지방이 포도당을 가려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뭐 시트르산 회로를 또 공부하면 또 이것도 고급 영양학을 배워야 아는 소리예요. 의사들은 이걸 배울까요? 못 배워요. 기초 영양학 배우고 고급 영양학과 학생들이나 배우는 거야 또. 네. 의사들은 기초 영양학 배우고 이거 배울 시간이 고급 영양학 배울 시간은 없잖아. 근데 영양학 애들은 또 이런 것도 뭐 자기가 잘났다고 또 유튜브에 되지도 않고 학교에 가야 배우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근데 교재는 다 있어. 근데 의사들도 사실은 의사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의학에 대한 책 보기도 바빠 죽었는데 영양학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자기 책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 읽어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은 이렇게 보면 포도당으로 안 바뀌고 이게 복잡하니까 뭐로 바뀐다?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케톤체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케톤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뇌가 포도당에 갑자기 모자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이 요 생략하고 요 케톤체로 얼른 바뀌어서 케톤체를 뇌를 보내서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체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부작용 뭐라고요? 두통. 케톤체가 뇌에서 에너지를 쓰일 때는 두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두통이 생겼다? 내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하다 보니까 포도당이 내 머릿속에 못 다 들어가서 케톤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포도당을 내가 얼마나 탄수화물 쌀밥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은 남이 계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계산해야 돼. 내 신진대사와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기준은 210g이지만 흰게 210g이지만 좀 덜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더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은요 210g 갖고 모자라 300, 320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팬으로만 일어나는 사람은 210g 남을 수도 있어요. 남으면 뱃살로 갈 수가 있으니까 꼭 뭐 200g짜리 먹고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케톤체라는 것은 뭐 아세톤 뭐 이런 산 뭐 이런 것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이 아닌 게 에너지를 쓰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뇌로 가는데 보세요. 포도당은 줄고 케톤체가 늘어나, 그죠? 그럼 이 두통이 온다 그랬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포도당을 먹어서 간과 근육 같은 데 저정이 느낀 것이 다시 그냥 포도당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갈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이 케톤체로 바뀌어서 바로 뇌로 보내준다 하는 거죠. 이제 몇 번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알아요? 너무 어려워요. 다음 학기에 또 그러십니다. 다음 학기에 또 그러실 거니까. 난독하시면 몰라도 네. 다음에 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단백질만 먹었어. 닭가슴살만 먹었어. 여기 그림처럼 심장이요. 빡빡해지는 거야. 심장만 고통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위장 이런 데 열이 받기 시작해서 다른 데도 다 나빠져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빼고 지방도 무섭대. 지방도 안 먹고 하면 다 그냥 닭가슴살만 먹고 뭐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 오히려 병이 걸릴 수 있고 심장의 문제는 짜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히려 포도당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랬죠? 허파는 뭐죠? 허파. 영풍은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영통, 소금통, 그죠? 우리 심장을 소금통이라고 그랬어, 소금통. 소금통에 소금을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싱겁게 먹으려고 소금
없어. 소금을 먹어야 부들부들하잖아요. 배추가 소금을 먹어야 부들부들해 김장을 담그지. 그렇죠? 빳빳한 걸로 김장 담가나 봐요. 나중에 맛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통. 그런데 배추에다 소금을 너무나 많이 넣었어.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요? 짠 정도가 아니잖아. 물러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심장도 소금을 너무나 많이 쳐놓으면 심장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보들보들한 게 아니라 심장이 쪼글쪼글해져서 병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해가셔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심장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많이 먹는 게 문제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먹을 만큼 먹어야 네. 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배우면 고급이라고 했어요. 초고급이 있어. 더 고급. 2차 능동소송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포도당과 소금과의 관계가 여기서 나와. 자, 근데 이게 동영상을 아까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 여기에서는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안 돌아갈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게 돌아가야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요게 사실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왜 동글동글하게 되냐면 여기 인지질로 세포막이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 될 때는 항상 이런 아뎨타가 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런 아뎨타가 이걸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영어로는 채널. 우리가 채널 하면 뭐 TV 채널 이렇게 채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채널이라고 채널. 채널을 통해서 이게 음이온 채널이라고 해요. 물이 통과하는 채널도 있어요. H2O가 통과하는 채널도 있고 H2O가 통과하는 채널에는 F, 철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 나트륨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각각 세포마다 이 채널이 있어서 나트륨이, 칼륨이, 인이, 철이, 물이 통과하는 채널들이 각각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채널 예를 드는 건데 그런 줄 알고 제가 이걸 또 캡처를 또 해놨어. 이거 분명히 안 될지도 몰라서. 그 동영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자, 여기에 보면 세포 외에 나트륨이라는 거, 이게 소듐이라고 해요. 소듐. 표시는 나트륨 하지만, 지금 읽기로는 소듐이라고, 소금이라고 있는 거예요. 화학에서. 자, 이 소듐,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 이제 설명이 좋으니까 나트륨이라고 쓸게요. 요건 글루코즈. 포도당. 포도당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나트륨과 포도당 얘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세포 안에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포도당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트륨과 이 포도당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 아까 모든 건 이거 열고 닫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ATP라고 하면 설명한 거잖아요. ATP가 필요 없이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요게 아까 요 빈자리에 요 동그란 게 붙는 거예요. 육각형으로 된 건 육각형이 붙는 거야. 어떻게 붙냐면 나트륨 2개가 붙고 글루코즈, 포도당이 한 분자가 붙었을 때 이게 여기가 열리고 여기가 닫혀요. 이게 붙어요. 그러면 이게 열리고 여기가 닫히면서 여기가 쏙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당이 혈당이 빠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소금이 포도당 하나당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배웠잖아. 그렇죠? 이거 고급 영양학 전공한 석사과정 정도 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알아? 2차 능동소송 알아? 거기 나트륨하고 포도당 결합되어 이렇게 빠져?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이 당이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죠? 비율이 맞고 나트륨은 하나밖에 없고 글루코즈 이게 1대1이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뭐 제깍제깍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강제로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르면서 착 맞고 이렇게 걸르면서 착 맞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안 먹어주니까. 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당도 잘 안 빠진다. 그렇죠.
이걸 알았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 이게 뭐죠? 누에모치예요. 누에모치가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다가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에가 빨리 나오겠죠? 나방이 빨리 나오겠죠? 안 돼. 빨리 나오면 안 돼요? 빨리 나면 안 돼. 왜? 배가 고치가 나와서 집을 지어. 아, 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불쌍하다고 잘라버렸어. 빨리 나오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위로 잘라버리면. 그리고 나방이 잘라버리고 나면 나방이 그냥 쑥 나오긴 나와 쉽게. 근데 그런 나방은요, 이 날개가 쪼글쪼글해갖고 평생을 날아다니지 못해. 거기 기어다녀야 돼. 왜? 아까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강제로 힘들게 나오면서 그 벽에서 요 벽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날개로. 그래서 날개가 쫙 펴지게 만들어지는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나방은 평생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 영국 사례 해드릴 거예요. 실제 불구자가 나오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은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은요 많을 것 같지만 아무리 뭐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1% 정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더 아는 거지. 네, 그렇죠? 공부를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 아는 거지.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해마다 얼마나 바뀌냐면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지식 범위는 건강 전체 지식의 1.1%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5% 정도를 알고 있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95% 몰라 아직. 아시겠죠?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 밝혀진 지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똑같이 알았다면 세상에 아마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업데이트되는 지식이 5%, 10%는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운 지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 밤에 논문 발표가 돼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어저께 거 틀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많게는 10%가 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식이 진짜 짠 음식이 나쁘죠? 가장 나쁜 음식 뭐? 이거 이 중에서 어떻게 더 나쁜 거예요? 짠 음식이? 왜? 너무 짜게 안될것 같아요. 단 음식은 뭐 괜찮아요? 또 뭐 매운 음식은 괜찮아요? 너무 매운 것도 신 음식은 괜찮아요? 이게 가장 나쁜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짠 음식은요, 목화 토금수 중에서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럼 단 음식은 토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오행이잖아요. 목화 토금수. 그렇죠? 음양 우행이서. 그죠? 그럼 매운 음식은 뭐가 될까요? 매운 음식은 금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신 음식은 뭐가 돼요? 목이 돼요. 자, 쓴 음식은 뭐가 돼요? 화가 돼. 쓴 음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쓴 음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나쁜 음식은요, 뜨거운 음식. 내가 정말 이런 내용에 설명을 좀 드리지만, 이거보다 나쁜 음식은 사실 뜨거운 음식. 이거는 회복시킬 수가 있어. 짠 음식 먹으면, 아유, 야, 너무 싸다. 빨리 물 먹어야지. 하면 되잖아. 그렇죠. 단 음식 먹고도 물 좀 먹어서 희석시키면 되잖아요. 너무나 많이 안 먹어도 되죠. 뜨거운 음식 먹으면 여기 다 타버리면요. 없어져. 재생되지도 잘 않아. 이게 문제이고. 뜨거운 음식을 절대 먹지 마세요. 과필요 뜨거운 게 맛있지. 뭐 이러면 어휴. 그렇죠. 너무나 또 차가운 음식도 안 되겠죠. 얼죽아.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얼죽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음식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건 절대 혓바닥에 딜 정도 혓바닥 딜려고 하니까 꾹꾹 삼켜.
그러면서 간 뜨거워. 왜 간이 뜨거워? 귀가 뜨거운 거지. 그죠? 그럼 여기가 뭐야?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마시는 바람에. 그렇죠? 절대 뜨거운 걸 먹지 마세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어. 너무나 짜요? 그럼 물 먹으면 되죠? 네, 다 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기만 할까요? 짠 음식은요, 신장에 좋은 음식이에요. 신장에 필요한 음식이에요. 그럼 단 음식은요, 위장에 필요한 음식이야. 그 다음에 뭐죠? 매운 음식은 어디에 필요해? 폐, 대장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염이 걸렸다고 쳐봐요. 설사가 나고 그러네. 옛날에 지금 약이 없으니까 어떤 처방이 있었냐면요. 열무 위에 순 그거 탁 치고 고추장에다 비벼서 그걸 먹는 거야. 그러고 나면요 장염이 없어져요. 왜? 장에 좋은 음식이니까 매운 음식이. 그런데 설사를 멎었어. 그런데도 그냥 맵게 그걸 비벼갖고 계속 매일 먹는다 쳐봐. 그게 나쁜 거야 그게. 그죠? 약으로 쓸 때와 먹을 때를 구분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신음식은 어디에 좋을까요? 신음식 간이잖아요. 뭐 레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시잖아요. 오렌지 뭐 시잖아요. 어디에 좋은 음식이야? 간이 좋은 음식. 왜? 거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 그죠? 네. 이게 간 음식이에요. 색깔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은 목이고 목의 색깔은 녹색이고요. 위장의 색깔은 노란색이야. 호박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위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쓴 음식은? 쓴 음식은 괜찮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좋은지 몰라도 하여간 좋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야.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를 해왔어요. 왜 좋을지, 어떻게 좋을지, 얼마나 좋을지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없이 그냥 주의식 문제, 답 이것만 배운 거야. 시험 볼 때도 문제, 답만 배우지 어떻게 풀어라 이런 거 안 써줬어요. 한국식 교육이. 그다음 문제답이 완전히 틀린데도 아까 누에고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옛날 상식이 지금도 머리에 박혀있어. 그렇죠? 그 지식은요, 옛날 지식은 비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쓴 음식 어디 좋을까요? 면역력에 좋아요. 쓴 음식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요. 그런데 왜 그러냐? 쓴 음식은요, 어디가 좋다? 신장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요, 사실은 쓴 음식이잖아. 그 신장에 좋은 음식. 맛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쓴맛을 한번 씹어보세요. 그냥 밥 마시고 씹어가지고 거기다 좀 약간 맵게 해서 그죠? 쓴밥에 먹고 밥 안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신장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공식품이 있어요. 가공식품은 뭘까요? 가공한 거잖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막 해서 가라지 끼고 뭐해서 만드는 거죠. 빵, 딸기잼, 스팸 이런 것을 가공에 가공을 놓쳤어. 그래서 2차 가공식품이라고요. 자, 이런 식품 말고 그러면 가공식품이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공식품까지는 드셔도 돼. 근데 2차 가공식품은요, 가급적 적게 드시고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초가공식품. 이건 뭐냐면 이걸 가열, 발효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 그런데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는 첨가물들이 있어. 첨가물을 그냥 종류대로 그렇죠? 종류대로 막 넣어갖고 만드는 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이에요. 초가공식품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야. 여기 마트에 가서 보면요 막 냉장고에 들어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라면도 초가공식품에 들어가요. 거기다 햄, 소세지 아까 스팸 이런 거 다 초가공식품이에요. 이런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지만 영양가는요 대부분 파괴되고 없어요. 배만 부르는 거죠. 먹을 때는 배만 부르긴 한데 이상하게 이걸 먹었더니 또 배만 부르면서 배가 고파. 더 먹게 돼. 그런 거 느껴보셨죠? 먹었는데도 배고파. 왜냐면 배는 부르지만 영양가는 다른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영양만 있으니까 배는 부른 거 같아. 근데 뭔가 배가 고파.
이거는 다른 영양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자꾸 먹다 보니까 이런 성인병 이런 대사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초과공식품 문제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죠? 가부적이는 사람이 위중한 식품들을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소세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애들이나 소화 잘 되고 빨리 저거 하는 애들이나 조금 먹어도 좋지. 나이 드시면요 그런 거 초과공식품은 아주 그냥 젓가락질 막 갈라 그러면 이쪽 손을 때려. 못 가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터치를 해. 맞게. 아시겠죠? 지금은 그거 먹으면요 감당을 못해 위장이. 예. 혈액에 들어가면요 혈액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비타민 C. 이거 왜 이러나? 이게 1000mg이 나와요. 여기 1000mg이 나와. 그렇죠? 그 여기는 그래서 비타민 C를 하루에 데일리 배준하고 하루에 먹을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냐면 1667%나 먹네. 왜 100%를 안 먹고요? 1667%나 먹어야 될까요? 이걸 그러면 이런 비타민 C를 끼니마다 먹으면 이게 1600%가 아니라 4500, 한 5000%가 되잖아. 500%도 5배도 아니고 500배가 되잖아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죠? 모르고 먹었죠. 모르고 먹었죠? 근데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많이 먹으래잖아요. 네. 어떤 왕 교수님은 이걸 그냥 맨날 이렇게 먹으래잖아요. 먹어도 될까요? 100%도 아니고 1600%. 그것도 이걸 대끼마다 끼니마다 먹었으면 이게 먹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이거 홍콩에 갔을 때 홍콩에 어떤 분이 막 들어와서 저 비타민 C를 캐나다에서 갖고 온 걸 먹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제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비타민 C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갖다 휴지통에다 그냥 살짝 넣는 것도 안 해. 아까 목사님 낙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번쩍 들어가니까요. 이거 꼭 이렇게 먹어야 될까? 네. 여기에 보면 이거는요 실제 아스코르릭 애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코르릭 애시드. 비타민 C라고 써있지만 실제는 성분은 아스코르릭 애시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천연 비타민 C는요 아스코르릭 애시드라고 써있겠어요? 안 써있죠. 합성이니까 아스코르릭 애시드라고 외국은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데 한국은 다 표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 아스코르릭 애시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게 그러면 영양소일까요? 아니죠. 이걸 알약으로 만들어서 보관시키기 위한 그런 화학 성분들이죠. 대부분 비타민 C, 아스코르릭 애시드 성분만 있고 나머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비타민 C라는 거는요 아스코르린산이라는 거예요. L-아스코르린산, 아스코르린산, L 틀린 거예요. L자 붙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붙은 게. 그렇죠? 이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뭐가 걸리는지 아세요?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뭐가 걸려서 죽냐면 뇌혈병이 걸렸어요. 뇌혈병. 무서운 병이에요. 피가 줄줄 흐르는 병이에요. 자, 비타민 C를 1000mg을 먹어도 될까요? 한국인은 19세 이상 성인에게 100g만 먹으라고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1000mg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퍼센트지는 160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까요? 100g만 먹으려 하루에 몇 g이니까 끼니마다는 한 35씩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 추가해서 먹더라도 50g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출이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먹어야 될까요? 이거 고용량으로 먹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설사, 위장병이 50부터 신경성 이런 것이 일어나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병도 많아요. 이거는요 발표가 된 사실이에요. 옛날에 국립아틀란타에 명승건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야. 아까 그분도 서울대 해부학 교수였고. 근데 그분은 하루에 1000mg, 10,000mg 이렇게 고용량 투여하라고
그래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TV에서도 어떤 그 가수 아버지인가 비타민 저도사 마시고 여행 갈 때마다 막 챙겨서 먹으라고 하는 거 그인데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 명승론 박사님 논문에 이게 나왔어요. 과도하게 투입할 때는 위험하다. 근데 그분의 논문은 영국 왕리 박해 학회지. 세계에서 권위 있는 학회지예요. 보기 쉽겠어요. 그래서 뽑아가서 그걸 실어왔어. 근데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는 거냐? 아무도 안 실어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투석을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연 비타민과 완전 천연, 이 같은 얘기일까요? 천연 플러스 합성. 그러면 천연인가요? 아니죠. 네. 합성은 합성이지. 아스코릭 애시드하고 비타민 C라는 거는 사실은 틀린 말. 틀린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독이 되고 알면 약이 되는 거예요. 자, 합성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뭘로 만든다? 어우, 깜짝 놀라고 있어요. 석유 찌꺼기를 만든다. 뭐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 네, 석유에서 나온 추출물로 정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성 비타민 C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스코빈산은 비타민 C와 이거 합성 비타민 C와 이거 진짜 비타민 C 여기서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합성 비타민 C와 안식향산 이거는요 보존료야. 안식이라는 말이 들었잖아요. 보존시키는 거야. 그렇죠? 주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안식향산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소금이 나오네. 안식향산은 나트륨이에요. 이 오렌지 주스가 상하지 않게 노랗게 비타민 C를 넣고 노란 색깔을 나게 해서 비타민 B2를 넣고 거기다 안식향산을 넣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벤젠이 만들어져요. 벤젠은 뭐냐? 바람유지. 이건 그냥 문서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캡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애들 오렌지 주스에 이거를 못 넣게 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못 넣게 하는 거지. 근데 오렌지 주스에다가 이걸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이걸 못 넣게 해요. 네. 아니면 뭐 미니멈 얼마를 넣을까 이렇게 시가쳐서 이제 조절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괴혈병. 아까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이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6주 동안 안 먹으면 괴혈병이 걸리고 6주 동안 더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죽기 1주 전에 비타민 C를 먹기 시작하면 살아요. 약을 먹어서 사는 수도 있지만 약을 먹는 것보다 비타민 C만 먹어도 산다는 거죠. 비타민 C가 괴혈병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 뭐 라임을 먹이고 있잖아요. 이분이 영국의 군의관 린다라는 군의관이요. 이분이 1740년도에 태평양으로 군함을 끌고 나갔어요. 영국은 해양 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군이 발달을 했어요. 네이비 하면 해군, 해군 하면 영국인 거죠. 그런데 영국은 육해 공군 중에서 해군을 최고로 쳐줘. 그래서 해군 앞에는 로얄이 붙어. 로얄 네이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왕국의 해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모든 문화에서 로얄자가 붙는 거는요, 다 왕실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로얄 네이비들이기 때문에 여기 배 타고 나가는 애들 음식은요, 왕실에서 먹는 동급의 음식을 내보내. 병사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육군강은 거의 그 거식해 해군을 가야 먹는 것도 잘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갖고 나가는데도 1740년도에서 나가면 1, 2년을 있어야 돼 배에서. 그런데 무려 그 당시에 2,000명을 싣고 갔는데 1,300명이 아까 그 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린다 군의관이 이걸 괴혈병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가 어디에서 표를 하게 됐어. 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죠. 그 다음 달에 해야 되겠어 이제. 시간이 끝났어. 어떡하지 이거? 그 다음 얘기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다음 달에 합시다? 예. 요거 얘기까지만 그럼 다음 달에 넘어가. 근데
편의를 하게 됐는데 다 계속 죽으니까 군의관이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병사는 팔팔한 거예요. 왜 팔팔하지? 그래서 그놈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걸어다니지 라임나무에서 이 라임을 따먹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라임을 먹으면 제가 라임을 먹어서 그런 거 라임을 먹여봤어. 이거 먹여보는 거예요. 그 사파인데 이게 먹여봤더니 이게 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라임에 왜 좋은지 몰라서 라임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해군의 이름은 노얄 네임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라임을 먹는다 해서 라이미어라는 그 라이미어 하면은 영국 해군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럼 이게 비타민 C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명하고 했던 얘기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재밌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